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스피를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387번째 시간으로 설이 등장인물 포라는 스피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이 등장인물 포, 양석형, 일제병원 산부인과 조교수. 전에는 미국에서 펠로우를 하고 있었지만 1년 전에 끝내고 돌아와서 현재는 엄마랑 노는 중. 주위에서 사회성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사람이 곰같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성격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섬세한 성격. 평소 하는 걸 보면 섬세한 것과는 별개로 둔하고 마유의 스타일인 건 맞는 모양. 정은과는 어렸을 때부터 친구 사이로 집안끼리 친하다고. 미국에 다녀오기 전에 한번 이혼했다. 5인방들 중 정원과 더불어 금수저다. 어머니가 갖고 있는 상가 건물이 무려 10층이나 되는데 본인은 10평밖에 되지 않는다고 표현한 걸 보면 이후 양태양의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게 되었다. 일화에서 전등을 수리하러 온 전기공이 맨손으로 작업하다 쓰러지자 구급차를 부른다. 송하는 병원에 가야 대사 빠지고 대신 석형이 구급차를 동승한다. 환자가 뜬다고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보호자가 걱정하자 추워서 그러니 히터 좀 빵빵하게 틀어달라고 한다. 정원이 VIP 병원 운영권을 얻게 된 후 동료들에게 VIP 병실로 올 것을 제안하자 유일하게 싫다고 대답한다. 펠로우 끝나고 2개월이 지났는데 언제까지 놀 거냐고 친구들이 구박하자 엄마랑 더 놀 거라고 답한다. 정원이 지정주차에 개인 연구실까지 제안하지만 거절하고 뭐 해주면 들어올 거냐는 물음에 밴드를 다시 하자고 제안한다. 사화에서 과거가 나오는데 가족사가 불운하다. 여동생은 6개월 전 실족사로 사망하고 어머니는 그로 인해 뇌출혈에 졸도해 결국 다리에 장애를 가지게 되었으며 아버지는 석형보다 어린 여자와 바람을 피고 있다. 6화에서 또 과거가 나오는데 20살 때 송화에게 고백했다가 차인 경험이 있다. 당일 익중과 술을 진탕 마시고 혼자서 기가 하다 길거리 전봇대 옆에 잠이 들었고 이후 경찰서에 끌려가서 익준이 데리러 가야만 했다. 김태현의 임신 소식을 어머니에게 전할까 말까 고민하다 결국 말씀을 드렸다. 그 후 아버지가 조사를 피하기 위해 일제병원으로 입원하자 친구들에게 아버지를 담당하지 말라고 얘기하던 중 운전기사로부터 어머니가 병원에 왔다는 연락을 받고 아버지 병실에서 분노를 표출하는 어머니를 모시고 나간다. 파라에서 명언원이 산모의 죽음에 충격을 받고 핑계로 잠수하자 추민아에게 온갖 업무가 전부 몰빵되었고 이후 복귀한 명언원이 여전히 요령을 피우며 추민아에게 업무를 미웠음에도 아무런 말도 안하고 반감만 한 탓에 주민아로부터 눈치 없는 곰새끼라고 불리며 온갖 뒷담화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실은 양석형 역시 그 상황을 전부 알고 있었고 간호사를 통해 몰래 야식을 전달하는 등 나름대로 뒤에서 주민아를 챙겨주고 있었다. 다만 레지던트 간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간섭하기 어려워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했다고. 이후 주민아와의 면담을 통해 이를 사과하고 자신이 똑똑하게 굴며 요령 피우는 사람보다 주민아같이 노력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더 좋다며 넌 앞으로 좋은 의사가 될 거라고 그녀를 격려한다. 그리고 그런 교수님에게 감동받는 추민아. 9화에서 어머니가 이혼하기로 결심했다며 매우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한편 병원에서 같은 방을 매우 지저분하게 쓰는 교수의 이름도 나왔는데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전준우다. 10화에서 주민아에게 고백을 받았다. 주민아가 자신에게 하루 10통도 넘게 전화오는 남사친이 있다고 얘기하자 석형은 그건 조금 심했다고 답했고 이에 주민아가 질투하냐며 자신의 마음을 고백한 것. 석형은 뜬금없는 고백에 매우 당황하였으며 운전하면서도 넋을 놓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매우 위험하다. 부모님의 이혼 조정이 확정나기 하루 전날 갑자기 이혼을 물겠다는 어머니의 이야기에 낙담하였다. 11화에서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아버지를 지켜보며 자신의 마음이 어떤지 잘 모르겠다고 송화에게 털어놓는다. 결국 양 회장이 사망하면서 장례식에서 상주 역할을 맡는다. 그런데 아버지 빈소에 내연녀가 찾아와 임신한 자신을 돕지는 없어도 멋진 형이 있어서 다행이라며 혼자 어리런저런 얘기를 한 것 같다. 친구들은 석형이 조용히 내연녀를 돌려보냈겠지 했으나 오히려 그녀에게 조문을 하고 가라고 했다고 한다.
얘가 무슨 죄가 있냐고 소리를 한 건 덤. 이걸 들은 친구들은 당연히 석행보다 더 빡친다. 중간반에는 휴가로 등장하지 않다가 마지막에 양 회장의 유언장이 나왔다는 얘기를 변호사에게 들으며 끝난다. 12화에서 공개된 아버지의 유언장은 양석형이 의사를 그만두고 모든 회사와 재산을 물려받으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양석형은 전문 경영인에게 회사를 맡긴다. 또한 추미라의 고백은 애매하게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부인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는 것으로 제작진의 의거로 떡밥 투척 시즌 1의 마지막 장면을 장식하였다. 추미나 율제병원 산부인과 레지던트 2년차다. 다른 사람하고 어울리고 수다 떠는 걸 좋아하는 성격으로 초록색 아이섀도우가 특징. 7살 연하 남자친구가 있으며 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젊어 보이려고 화장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다고 한다. 다른 사람하고 어울리지도 않고 속도 알 수 없는 양석형을 알아보겠다고 발품 파는 중. 3화에서 사실상 첫 등장 병원 카페에서 빵을 먹고 있는 양석형을 발견하고 장겨울 산부인과 레지던트 둘과 함께 합석한다. 석형에게 이것저것 말을 걸면서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 하지만 석형은 처음부터 부담스러워하고 있었고 대충 얼머버리고 도망쳐버린다. 같이 일해야 하는데 뭐하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다고 털거린다. 4화에서 인턴이랑 간식 먹으러 나온 장겨울과 마주친다. 겨울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8살 연하랑 사귀는 능력자라고 표현하자 7살이라고 정정한다. 옆에 봉광현도 같이 있었는데 석형이 입을 안연히 급비를 대가로 석형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다고 한다. 이후 장겨울과 함께 5인방에 대한 얘기를 듣는데 광현과 동시에 석형을 사회성 부족이라고 평가한다. 이후 출산을 마치고 돌아온 한성주를 보고 반가워한다. 다른 레지던트들이 들어오기 전에 출산하러 떠났는지 구면은 미나밖에 없었다. 오랜만에 만난 동료들과 신나게 이야기하다 나중에 있을 문혜와 칠산 얘기가 나왔고 석형이 들어와 미나를 따로 불러낸다. 석형은 미나에게 다른 사람들은 각자 역할 때문에 손이 없을 테니 수술실로 들어와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입을 막아달라고 부탁한다. 미나는 이 부탁을 듣고 석형이 어차피 죽을 아이 울음소리도 듣기 싫어한다고 생각해 음침한 인간이라고 화를 낸다. 하지만 성주가 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주고 밖에서 석형의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고 아이 엄마에게 트라우마를 주지 않으려 성주에게 아이가 나오면 울음소리를 들리지 않게 음악을 크게 틀어달라고 부탁했다. 아이의 입을 막으라는 게 아이 엄마가 트라우마를 가지지 말라는 의미였다는 걸 알게 되어 석형을 다르게 보게 된다. 7화에서 연하 남자친구와 헤어졌음을 알렸다가 대신 그 자리에 석형이 들어온 듯 혼자 나가는 석형을 우연히 보고 그가 좋아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을 사서 뒤따라갔지만 석형이 그의 어머니에게 이혼을 종용하러 온 아버지의 상간녀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다른 여자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커피를 버리고 돌아서게 된다. 6화에서 석형과 마주 앉아 점심을 식사를 했고 이때 야외 정원에서 만났던 여자의 정체에 대해서 묻고 석형에게 양태영 회장 상간녀라고 답을 들은 후 석형의 식판에 있던 깻잎을 떼어주며 연애 퍼레그를 생성한다. 익준에게 겨울이 쓰러져 응급실에 가 있다는 말을 듣고 겨울에게 향한다. 정원이 자신이 입원해 있는 동안 걱정하는 문자를 한 것을 보고 자신을 좋아하는 게 아니냐는 설레발을 치는 겨울의 말에 좋아하면 왔겠죠라는 대답을 한다. 그리고 본인은 7화에서 자신의 일복이 터져 정신없는데 환자에게 자신의 과거 일을 들려주며 일을 하지 않는 언언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며 잔소리한다. 이에 환자에게 냉정하고 차가운 사람이라 오해받는다. 이후 언언과의 문제 때문인지 석형에게 연락해볼까 고민한다. 8화에서 언언이 갑작스레 잠수하는 바람에 당직과 함께 과도한 업무를 혼자 도맡아야 했으며 돌아온 뒤에도 요령을 피우는 언언과 그런 상황을 눈치채지 못하고 고생하는 자신에게는 무신경하고 언언만 챙기는 석형 꼼새끼 탓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결국 퇴직까지 고민한다. 그러던 중 갑자기 밤에 산모 상태가 위중해지고 연락받은 석형도 제 시간에 늦을 상황이 되지만 패닉에 빠진 상태에서도 착실히 수술을 준비해 석형의 전화동료로 수술을 개시하게 되었고 결국 중간에 도착한 석형의 도움으로 무사히 산모 아이를 모두 살리며 끝낼 수 있었다. 수술이 끝난 뒤 석형과 잠시 면담을 하는데 실은 석형도 돌아가는 상황을 얼추 알고 있었으나
각자의 규칙이 있는 레지던트들 사이의 문제라 생각해 개입하기 어려웠다고 사과하며 다음부터는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얘기를 듣는다. 더불어 석행은 혼자라도 이번 환자가 잘못되면 내가 산부인과를 그만둘까 걱정했다며 도망치지 않고 책임감 있는 넌 좋은 의사가 될 것이라고 그녀를 격려했다. 또한 이때 석행이 알게 모르게 뒤에서 자신을 챙겨줬다는 것도 알게 된다. 석행은 미나가 욕할 대상이라도 필요할 거라 생각해 일부러 그런 사실을 숨겼다고 한다. 노네와 출산 때 자신이 오해했을 때와 같은 상황, 감상이기 때문에 집으면 지금까지 쌓아온 감정들을 이제서야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은 셈, 우아해서 말을 걸기 위해 샀지만 오해로 버린 아메리카를 이번에는 전하며 이 얘기를 시작한 것도 같은 맥락일 수 있다. 18에서부터 초중반부터 활력이 없었으나 초반부터 석행에게 퇴근길에 지하철역까지 데려다 달라고 말한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설계 차 안에서 석행에게 모든 것을 반전이라고 말하며 석행에게 자신을 좋아하냐고 묻지만 석행은 아니라고 대답한다. 그러나 미나는 석행에게 저는 좋아해요 교수님이라고 말하며 고백을 한다. 차에서 내리고 석행에게 여러 말과 함께 자신의 마음을 알아달라고 말하며 내일 병원에서 모른 척하지 말아달라고 말하며 떠난다. 시비라에서 석행 방 앞에 같이 저녁을 먹자고 하기 위해 한창 시뮬레이션을 하던 와중에 준원과 정원이 와서 석행은 자신들과 저녁을 먹기로 했다며 알려주자 민망하며 오다닥 빠르게 도망쳤다.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망했어. 시비라에서도 석행에 대한 마음을 잊지 않은 듯 혼자서 예능을 보며 라면을 먹으려는 석행에게 찾아가 같이 라면 먹거나 밖에서 같이 밥 먹자며 메신저를 보내는 등 노력하고 있었다. 석행이 메신저를 보내고 나서 전 부인 신혜를 이 전화를 받는 것으로 시즌 1이 끝나고서 시즌 2는 석행과의 커플링을 두고 신혜와 경쟁하는 국면이 예상되고 있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